이번 주말 남가주 일원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고온 건조한 날씨로 남가주 곳곳에서 오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가 1,200명을 넘기며 나흘 연속으로 사망자가 1,000명 이상 나왔습니다. 신규 환자의 증가세는 일단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번에는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센트럴밸리에 거주하는 10대 청소년이 오늘 가주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최연소로 기록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노동법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노동법 법규를 모르고 있다가 소송을 당하는 한인업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과 의회 지도부는 어제 늦은 밤까지 1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협상을 이어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LA 한인회가 제35대 한인회장 선거를 위해 비대면 공청회를 개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우편투표를 선거 조작해 부정선거와 연결지으며 대선 연기론까지 거론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부재자 투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등 미국의 유명인의 트위터 계정을 무더기로 해킹한 범인 3명이 붙잡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에 대한 미국의 조치와 관련해 금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대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부양책 협상 난항에도 애플 등 핵심 기술 기업 주가가 큰 폭 오른 데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도 맑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91도, 밤 최저 기온 66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0년 7월 31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 탓에 남가주 곳곳에서 오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5분 시미밸리와 체스워스 사이 지역 200블락 웨스트 박스 캐년에서 산불이 발생해 25에이커를 태웠습니다. 벤츄라 카운티 소방국 측은 바람 때문에 산불이 빨리 번지고 있으며 인근 주택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셜리의 산불로 명명된 이번 산불로 셜리 드라이브 인근 박스 캐년 로드에 차량 진입이 통제됐습니다. LA 소방국과 벤츄라 소방국의 공조하에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오늘 오후 1시 9분경에는 썬랜드 지역 8100블락 오브 웨스트 엘렌보젠 스트릿에서 산불이 발생해 10에이커를 태웠습니다. 현재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아주사 인근 북쪽 엔젤레스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로 200에이커가 소실됐으며 오늘 오전 현재 진화율은 40%에 달합니다. 어제 오후 1시 45분경 모리스댐 9500블락 오브 놀스 생 게브리엘 캐년 로드에서 발생한 불이 엔젤레스 국립공원에 옮겨 붙은 것입니다. 소방관 250여 명과 헬기가 진화 작업에 투입됐지만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가주에 이번 주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밸리 지역은 107도까지 기온이 올라가고 LA 인근도 100도를 웃도는 기온을 보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남가주 기상청은 절대로 어린아이와 노인 그리고 애완동물을 차 안에 방치시키지 말라고 경고했으며 주민들에게 커피나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수 대신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실 것을 권고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폭염으로 인해 산불의 위험도 올라갈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3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가 1,200명을 넘기며 나흘 연속 사망자가 1,000명 이상 나왔습니다. 신규 환자의 증가세에는 일단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는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상 코로나19 환자의 확산은 몇 주간 시차를 두고 사망자 증가로 이어집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플로리다, 애리조나, 미시시피주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오며 전국적으로 1,249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날 하루 신규 환자 수를 69,312명으로 집계했습니다. 미국 중부의 미주리, 미시시피, 오하이오주와 서민 하와이주에서는 신규 환자가 최다였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이날 253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하며 사흘 연속 최다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194명의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또 신규 환자 1,197명이 추가되며 누적 환자는 48만 5,502명으로 늘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뉴욕주에서도 이날 총 환자가 41만 8천 명을 넘어서며 누적 환자 수에서 초기 미국 코로나19의 진원지였던 뉴욕주를 앞질렀습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주가 모두 누적 환자 40만 명을 넘기며 뉴욕주를 앞서게 됐습니다. 센트럴밸리에 거주하는 10대 청소년이 오늘 가주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최연소로 기록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보건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극적인 사망을 맞이한 10대 희생자의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사망한 10대의 정확한 나이와 성별 및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팬데믹이 선포된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사망자 중 최연소라고 전했습니다. 가주는 현재 49만 8,738명의 코로나19 확진자와 9,076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국에 있는 66만 개 레스토랑 중 약 3분의 1인 23만 1,000개 업소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국에 100만 개가 넘는 레스토랑의 직원들이 실직됐으며 8,000개의 레스토랑이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또 식당 내 식사 서비스를 처음 재오픈한 조지아와 텍사스, 플로리다 등 주에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레스토랑의 경제 회복은 더욱 더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 속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주점 등의 실내 영업에 대한 재봉쇄령을 내리면서 유흥업소들의 영업이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이를 틈타 LA 한인타운 등의 일반 주택이나 콘도 등에서 무허가 불법 유흥 주점들이 은밀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같은 시설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방역 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은 채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코로나19 재확산에 온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행정명령으로 영업이 불가능하게 된 일부 유흥업소 업주들은 단골 손님 등 신원이 확실한 손님들을 중심으로 은밀한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소유한 콘도나 주택 혹은 대여한 주거시설로 손님을 안내해 술, 유흥,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업주나 주요 관계자가 이러한 영업 방식이 가능하다는 홍보 문자를 기존의 단골 및 VIP 손님들에게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 유흥 시설들이 한인타운과 인근 지역에만 최소 1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매춘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무엇보다 술을 마시고 유흥 서비스가 밀폐된 공간에서 이뤄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은밀한 영업이 이뤄지다 보니 거주지나 호텔 등에서 술 파티가 잡히면 도우미들이 출장 서비스를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들 장소 앞에서 벤 차량이 세워져 도우미들과 고객들이 만나는 장면들도 눈에 띄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불법 현장에서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보니 코로나19 전파의 핫스팟이 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노동법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수시로 바뀌는 코로나 관련 법규를 모르고 있다 직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애를 먹는 한인업주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운 내 노동부 변호사 사무실에 따르면 종업원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경우 상해보험을 클레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업주들이 유념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존 의료 상해보험의 경우 종업원이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증거를 제시해 클레임을 걸어야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해당 조치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상해보험 클레임으로 처리하고 싶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직원이 근무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고용주 입장에선 이를 증명하기란 여간해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김혜원 노동법 변호사는 지난 6월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일리노이주 월마트 직원의 유가족이 직장에서 충분한 개인보호 장비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예로 들고 고용주는 각 업종별로 CDC와 주정부, 카운티 정부, 시정부가 제시한 코로나 바이러스 헬스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해서 분쟁 소지를 만들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혹시 직원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일 경우 직원을 다른 직원들과 격리하고 바로 귀가시켜야 하며 해당 직원이 회사에 복귀 전 주치의로부터 문서로 된 허가 양식을 받아두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른 직원들에게도 해당 직원의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노동법규가 수시로 바뀌고 고용주가 평상시보다 준수해야 할 법규가 늘어나 유념해야 한다고 합니다. 직원이 갑자기 나오지 않고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바로 해고해서는 안 되며 이메일이나 문서로 연락을 시도한 증거를 남겨놓아야 한다고 하고 직원 복귀 시에도 복귀 의사 등
직원 확인서를 모두 문서화해 보관해야 한다고 합니다. 김혜원 변호사입니다. 수시로 법이 바뀌고 새로운 법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고용주분들은 뉴스라든지 각종 자료나 그걸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바뀌는 법에 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부당해고라든지 임금 관련이라든지 그런 소송이 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클레임을 해도 방어할 방법이 적기 때문에 모든 것을 문서로 남겨놔야 됩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11월 31일까지 직원 수가 50명에서 500명인 회사에서 연방 유급 병가를 사용하기 전 직원 개인의 유급 휴가와 병가를 미리 사용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또 실업수당을 받던 직원이 복귀했다면 가주 고용개발국에 2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고 직원이 회사를 떠난 뒤 1년 이내에 복귀할 경우 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병가도 함께 복원되는 등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들이 많아졌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임준현입니다. LA 한인회가 제35대 한인회장 선거를 위해 비대면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LA 한인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현 34개 한인회 회장의 임기를 올 12월까지 연기했는데 연말까지도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로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비대면 공청회를 개시해 회장 선거에 대한 한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8월 3일부터 8월 10일까지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한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민주적인 방식으로 차기 회장 선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현 34대 한인회는 오는 12월 말까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어하는 한인들을 돕고 차기 한인 회장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회 공청회에 참여하실 분들은 이메일 info@kafla.org 또는 팩스 323-732-7009 또는 우편 981 사우스 웨스턴 애비뉴 넘버 100 LA 캘리포니아 90006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원산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언제 끝날지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CNN에 출연해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준수하려는 국가적 노력 없이는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오래 지속할지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관되게 우리가 말해온 것이고 내가 말해온 것을 실천해 코로나19 발병을 밑바닥까지 끌어내리고 이를 거기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마스크 착용, 대규모 모임 자제 등을 사람들이 잘 지킨다면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게 얼마나 오래 지속할지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오늘 미 하원 코로나19 위기 관련 특별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왜 유럽은 코로나19를 대체로 억제한 반면 미국에서는 신규 환자가 증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의 봉쇄 조치가 상대적으로 느슨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 백신이 나오자마자 모든 미국인이 이를 접종할 수는 없겠지만 내년 중 백신을 원하는 미국인은 모두 이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은 진단 검사 건수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미 보건당국자가 일축했습니다. 감염병 분야의 권위자인 파우치 박사는 경제 재개 과정에서 연방 차원의 통일된 전략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미국 내 확진자 수가 많은 건 진단검사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럽보다 검사 건수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 소속 클라이번 하원 의원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클라이번 의원은 코로나19 사망자가 15만 명을 넘는 등 확산세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연방 차원의 조율된 대응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클라이번 의원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대응 실패가 아니라 진단검사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 보건당국자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유럽과 달리 미국의 봉쇄 조치는 상대적으로 느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re was such a diversity of response in this country from different states that we really did not have a unified bringing everything down. 다만 올해 말쯤 백신이 개발될 것이라는 낙관론은 유지했습니다.
청문회에선 짐 조던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과 인종차별 철폐 시위를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충성파로 분류되어 온 조던 의원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해온 파우치 박사에게 시위도 제한해야 하지 않냐며 몰아붙였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를 폭도로 몰아붙이며 강경 진압을 주도해왔습니다. You made comments on dating, on baseball, on everything you can imagine. I'm just asking you, just said that protests increase the spread. I'm just asking you, should we try to limit the protests? No, I think I would leave that to people who have more of a position to do that. 트럼프 대통령은 청문회를 지켜본 뒤 트윗을 통해 조던 의원이 대단한 일을 했다며 추켜 세웠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릴지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쉽게 감염될 수 있으며 전파력도 상당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의 정체가 조금씩 확인되는 가운데 어린이가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 같다는 초기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6월 조지아주 여름 캠프에 참가한 어린이 수백 명이 어린이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밝히며 AP통신이 전했습니다. 해당 여름 캠프에 참가했던 597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최종 결과지를 받은 344명 중 26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참가자 중 74%는 발열, 두통, 인후통 등 가벼운 증상을 호소했고 나머지는 아무런 증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캠프 주최 측은 사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아이들만을 캠프에 참석하도록 하는 조지아주 행정명령을 수행했지만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CDC의 권고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6월 23일 10대 직원이 전날 저녁부터 오한을 느껴 캠프를 떠났고 이튿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주최 측은 즉시 캠프를 해산해 27일 야영장을 폐쇄했습니다. CDC는 코로나19가 청소년이 많이 모인 밤샘 행사에서 빠르게 확산했다며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들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며 초기 보고와 달리 전염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발병 초기에는 어린이보다 고령자들이 감염 위험이 높다는 관측이 쏟아지곤 했습니다. 근거가 명확하지 않던 이런 추정은 최근 들어 코로나19 감염자가 눈덩이처럼 늘면서 하나 둘씩 깨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는 100년에 한 번 나올 보건위기라고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29만 명을 넘어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중국에서 첫 환자가 보고된 이후 7개월 만에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760만여 명이 이랬습니다. 이 가운데 67만여 명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거브로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코로나19 긴급위원회에서 코로나19가 100년에 한 번 나올 보건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의 영향이 수십 년 동안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감염되기 쉬운 상태고 심각한 발병을 경험했던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악의 고비는 넘겼다고 믿었던 많은 나라가 지금 새로운 발병과 씨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신 개발이 기록적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긴급위원회는 WHO가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6개월이 지나 현재 발병 상황을 재평가하기 위해 소집됐습니다. 긴급위원회에서는 현재 상황이 여전히 국제적 비상사태라는 평가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권고안에 더해 새로운 내용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WHO는 현지 시간 7월 31일 기준으로 지난 24시간 동안 전 세계 신규 확진자가 29만 2천여 명으로 집계돼 가장 많은 하루 확진자 수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대륙별로는 미주 대륙에서,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연방정부 차원의 추가 실업수당이 만료되는 날 백악관과 민주당이 내탁 공방을 벌였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주당 $600씩 지급되던 추가 실업수당의 연장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가계의 불안정성이 한층 커진 가운데 정치권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자청해 민주당이 지난 29일 밤 협상에서 합리적인 제안을 거부했다며 코로나19 여파에 몸부림치는 미국 시민들을 보호받지 못하게 놔두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비슷한 시간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백악관과 공화당의 한시 연장안을 성토했습니다. 그는 단기 연장안은 더 큰 합의가 가시권에 들어와 조정이 필요할 때나 말이 되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양당의 입장차가 클 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우리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미국 국민에게 필요한 것을 내세우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는 $600의 추가 실업수당을 잃게 되는 근로자가 3천만 명에 달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등 미국 유명인의 트위터 계정을 무더기로 해킹한 범인 3명이 붙잡혔습니다. 미국 검찰은 오늘 유명인의 트위터 계정 해킹 사건과 관련해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그레이엄 이반 클라크와 니마 파젤리, 영국인 메이슨 셰퍼드를 붙잡아 기소했습니다. 17살의 클라크는 지난 15일 유명인들의 트위터 계정 해킹을 주도했고 파젤리와 셰퍼드는 이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130여 개의 트위터 계정을 해킹해 $10만 규모의 비트코인 사기 범죄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명인의 트위터 계정을 도용해 $1,000를 비트코인으로 보내면 30분 안에 돈을 2배로 돌려주겠다는 글을 올린 뒤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비트코인을 가로챘습니다. 이들의 해킹에 계정이 뚫린 유명인은 오바마 전 대통령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를 비롯해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과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억만장자인 래퍼 카니에 웨스트와 웨스트의 부인 킴 카다시안 등입니다. 해킹을 주도한 17살의 클라크는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체포돼 30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우편 투표를 선거 조작, 부정선거와 연결지으며 대선 연결론까지 거론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부재자 투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 제도는 근본적으로 방식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 투표 반대 자체가 흑인 등 유색인종 및 젊은 층의 투표 확대를 차단하려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전국경찰조직협회 지도부와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공화당 유권자들을 상대로 부재자 투표를 독려하면서 자신도 부재자 투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말 주소지를 뉴욕 맨해튼에서 플로리다 판비치로 옮긴 바 있습니다. 그는 부재자 투표는 훌륭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의 문제점을 이유로 대선 연기 여부에 질문을 던진 지 불과 하루 만에 이러한 언급을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우편 투표 확대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11월 3일 대선 연기 가능성을 전격 거론하는 폭탄 트윗을 날렸다가 거센 후폭풍 속에 9시간 만에 철회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날 트윗은 사상 최악의 경제 성장률 기록이 발표된 직후 이뤄진 것이어서 저조한 경제 실적 물타기용이라는 분석과 함께 대선 불복을 위한 자락갈기가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발언을 통해 우편 투표와 부재자 투표를 구분하려고 해왔지만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중국의 소셜미디어 틱톡에 대한 미국의 조치와 관련해 금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대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이 서로 상대 영사관을 폐쇄하는 초강수를 주고받으며 극한 충돌로 치닫는 상황에서 미국이 틱톡 문제와 관련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틱톡이 수집한 개인정보의 안전 문제를 놓고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당국이 틱톡에 대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 현안의 밝은 인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안보상 위협을 이유로 틱톡 금지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틱톡이 중국 소유주와 분리돼 미국 기업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17살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 부모님과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로 힘들었던 우리 가족에게 한인 커뮤니티가 건넨 온정의 손길이 미국 사회에서 외과 의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프고 지친 이민 생활에서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외과 의사 장지아가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 여당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에 따라 검찰은 직접 수사 등 권한이 대폭 축소되면서 대대적인 직제 개편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다음 주로 예상되는 정기 인사에선 또 한 번의 대규모 물갈이 가능성도 제기돼 검찰 내부는 말 그대로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검찰 정기 인사를 앞두고 지난달 30일로 예정됐던 검찰 인사위원회가 돌연 연기됐습니다. 당정청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직제 개편을 염두에 두고 일정을 연기한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월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6대 범죄로 못 박았습니다. 이어 지난달 30일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4급 이상 공직자, 3천만 원 이상 뇌물 등 직접 수사 대상의 구체적인 직급과 금액까지 정했습니다. 공식 출범을 앞둔 공수처가 3급 이상 고위 공직자 수사를 맡게 되면 검찰은 사실상 4급 공무원만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에다 직접 수사 대상까지 검찰 권한이 대폭 축소된 건데 관련 부서도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당장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부서인 반부패부가 축소되는 걸 비롯해 검찰 사무에 관한 기획과 조사, 연구를 담당하는 대검찰청 연구관과 기획관 등도 직제가 상당 부분 사라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앞서 법무부가 줄곧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형사공판부가 이번 개정안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경찰이 자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경찰이 자의적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이 크게 늘면서 업무량이 폭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조정안은 수준을 넘어선 대대적인 직제 개편 작업은 수사권 조정안의 구체적인 조문이 확정될 때까지 보류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 시행령에 따른 업무 변화 예측이 어려워 지역이나 부서별로 직제 개편을 시범적으로 도입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제 개편에 맞추기 위해 정기 인사를 마냥 미룰 수도 없는 만큼 검찰 인사는 이번 주 검사장급부터 차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또 한 번 대대적인 검찰 물갈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사권 조정에 따른 직제 개편은 대상과 시기조차 가늠하기 어려워 검찰 내 긴장감도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홍소옥입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수권이던 검찰과 수평적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검찰 힘은 빠졌는데 그만큼 커진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방안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막바지에 다다른 수사권 조정 논의는 처음부터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했습니다. 완전한 분리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당정청 개혁안대로라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6개 분야 사건 외에는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게 됩니다. 간첩 등 대공수사권도 국정원에서 경찰 몫으로 넘어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수직적 검경 관계가 대전환을 맞았지만 당장 비대해진 경찰권은 누가 견제하느냐는 의문부호가 생겼습니다. 대안으로 꼽혀온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제 도입은 흉내만 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휘 감독권을 분산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사실상 기존 경찰 사무를 쪼갠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산하에 설치될 국가수사본부는 청장이 본부장 인사에 입김을 넣을 수 있는 등 독립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민간인 사찰 등 각종 폐단이 지적됐던 정보경찰도 경찰청장 지휘 아래 그대로 남아 지자체가 담당할 자치경찰은 보조 역할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가경찰직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자치경찰에게 일부 사무만 주고 있는 거거든요. 광역범죄에 국가수사청으로 한정적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자치경찰이 하면 된다.
자치경찰의 인사권과 예산 권한을 누구에게 줄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다 보니 현장에서는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도 구체적으로 업무 분담을 다시 정리해야겠지만 일선 경찰들은 기존처럼 경찰서장과 과장 지휘를 받아 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직적 지휘 구조에서 벗어난 경찰이 봐주기 수사로 마음대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 경찰이 염원했던 수사권 조정을 앞둔 만큼 이제는 스스로 권한 분산과 견제 체계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속전속결로 임대차 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열릴 본회의에서 남은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부담감 역시 적지 않습니다. YTN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각 시행하기 위해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 월세 사는 국민의 삶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신속한 법 시행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고삐를 조였습니다. 국지적으로 벌어지는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 대처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언제든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남은 부동산 관련 법안들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등 남은 법안들도 통과시켜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을 완성하겠습니다. 민주당이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법안은 모두 11가지입니다. 임대차 3법의 마지막 단추인 부동산거래 신고법은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명시했습니다. 또 단기 보유나 다주택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인상하는 소득세법,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을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등입니다. 변수는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발 그리고 여론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소위원회도 건너뛰고 법안을 밀어붙이자 통합당은 폭거를 넘어서는 의회주의 파괴라고 잔뜩 날을 세웠습니다. 저는 이게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국정을 애들 마치 장난하듯이 장난감 놀이하듯이 이렇게 한 것이 문제고요. 당 안팎에선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나 장외투쟁과 같은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데 다만 통합당 지도부는 실효성 등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 발등해버린 민주당은 시장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은 입법도 밀어붙일 전망입니다. 하지만 단독 처리를 강행하는 만큼 민주당에 돌아올 정치적 책임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YTN 오철입니다.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교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혐의 일부가 소명됐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없앤 정황이 확인됐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어제 9시간 가까이 진행된 영장심사 이후 기록 검토를 이어온 재판부가 오늘 새벽에야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범죄 사실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앤 정황이 발견됐고 신천지 총회장이란 지위를 고려할 때 증거 추가 인멸 우려도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령의 지병이 있긴 하지만 수감 생활을 하기 힘든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법원 결정에 수원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총회장은 그대로 갇혔습니다.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난 2월, 방역당국의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꾸며내거나 빠뜨린 혐의입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지으면서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습니다. 이외에도 허가 없이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행사를 강행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 총회장 측은 피의자 신문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8일에는 신천지 간부 3명도 이 총회장과 비슷한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여기에 이 총회장까지 구속되면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에 책임 있다고 비난받고 있는 신천지 교회 관련 수사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주말에 잘 쉬어야 다음 주를 살아갈 에너지가 생깁니다. 쉬는 날만 기다린 분들을 위해 제대로 휴식하는 법 2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휴대폰 멀리해서 뇌에 휴식을 줘야 합니다. 일이 없는 휴일에도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읽으면 인간의 지각, 의사결정, 사고, 기억 등 고차원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쉬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휴대폰을 보게 되면 전두엽은 계속 일을 하는 것입니다. 뇌의 피로가 계속 쌓이면 판단력, 집중력이 저하되고 심하면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전두엽이 쉴 수 있도록 휴대폰 단식에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멍하게 앉아 있으면 뇌가 쉴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 야외 활동을 하거나 대화를 해도 좋습니다.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면 뇌의 긴장이 풀어지고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기능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 종일 자지 말고 아침에는 산책을 해봅니다. 일어나고 자는 시간이 일정치 않으면 생체 리듬이 깨져 피곤합니다. 휴일이라고 종일 자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생체 리듬이 깨지면 다시 평일이 됐을 때 잠들기 어려울 수 있고 비만과 우울증, 면역 결핍, 알레르기 질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휴일에 늦잠을 자지 않습니다. 대신 아침에 일어나서 햇볕을 쬐며 걷는 등의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운동하면 뇌는 공기가 상쾌하다라고 느끼는데 그러면 긍정적인 기분이 들게 하는 아드레날린이 잘 분비됩니다. 또 햇볕을 받으면 마음을 안정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이 잘 나와 우울증과 불면증을 완화해 주기도 합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부양책 협상 난항에도 애플 등 핵심 기술 기업 주가가 큰 폭 오른 데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114.67포인트, 0.44% 상승한 26,428.3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4.90포인트, 0.77% 오른 3,271.1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57.46포인트, 1.49% 상승한 1745.27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번 주 0.16% 내렸습니다. S&P 500 지수는 1.73% 올랐고 나스닥은 3.69%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주요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 미국 부양책 협상 상황 등을 주시했습니다. 이날 장중에는 전반적인 기술주 강세에도 부양책 불확실성 등 위험 요인도 여전한 만큼 나스닥을 제외한 주요 지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후반 애플 주가가 상승폭을 더 확대한 데 힘입어 일제히 상승 전환에 마감했습니다. 국제 금값이 역대 최고가 랠리를 재개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1% 오른 1985.9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4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가 행진을 벌이다 전날 하루 숨고르기를 한 뒤 이틀 만에 다시 신기록을 쓴 것입니다. 금값은 7월 한 달 동안 10.3% 급등해 지난 2016년 2월 이후 최고의 월간 상승률을 찍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의 경제 여파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드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역대 최악의 2분기 국내 총생산을 내놓으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쏠림 현상을 부채질했습니다. 국제유가도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0.9% 오른 40.27달러에 마감됐습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0.88% 오른 43.32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오늘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기존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피치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로 계속 유지하면서도 이미 진행 중인 공공재정의 악화와 신뢰할 만한 재정 강화 계획의 부재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사태 전부터 미국의 높은 재정 적자와 부채가 이미 증가하는 추세였다며 이런 것들은 미국의 전통적인 신용 강점을 약화시키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책 결정권자들이 팬데믹, 즉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충격이 지나간 후 공공부채를 안정화하기에 충분할 만큼 공공재정을 강화하지 못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미국의 경기 수축이 덜 심각할 것이라고 이 회사는 내다봤습니다. 패치는 올해 미국 경제가 5.6% 축소되고 내년에는 추가 하강을 피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 정책을 전제로 4%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AAA 등급의 국가 중 가장 정부 부채가 많다는 점도 보고서에 적시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본격화한 2분기에 글로벌 대형 석유 기업들이 예상 이상의 막대한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최대 석유 회사인 엑선모빌은 2분기 11억 달러의 손실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손실을 본 엑선모빌은 36년 만에 처음으로 2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1억 달러의 분기 손실은 이 회사의 현대 역사상 가장 큰 폭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은 326억 달러로 작년 2분기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주당 순손실은 0.73달러로 전문가 전망치보다 컸습니다. 미국의 석유 기업 중 하나인 셰브론은 이날 83억 달러의 2분기 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1998년 이후 최대 폭의 적자입니다. 이 중 10억 달러는 인력 감축 대상인 6,700명의 퇴직금입니다. 이 마이클 워스 셰브론 CEO는 코로나19의 경제 여파는 우리 상품의 수요와 가격을 크게 낮췄다며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과 석유, 가스 공급 과잉을 고려해 우리 상품 가격에 대한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 오늘 밤과 주말 날씨입니다. 남가주에 이틀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엔텔로펠리 지역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생게브리엘 지역과 산타클라리타는 내일까지 각각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LA 지역도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 5, 6도가량 더 오르겠고 일요일은 예년 기온보다 2, 3도가량 높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91도, 밤 최저 기온 66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89도, 66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98도, 59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6도, 밤 최저 64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대체로 흐린 가운데 10에서 15마일대 바람이 불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64도입니다. 한국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마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내륙 곳곳에도 산발적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80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4도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17살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 부모님과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로 힘들었던 우리 가족에게 한인 커뮤니티가 건넨 온정의 손길이 미국 사회에서 외과 의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프고 지친 이민 생활에서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외과 의사 장지아가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7월 31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